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요구되는 여러 능력들 중에서 기획력이 대단히 크죠. 기획과 섭외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반의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누구를 섭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큐멘터리의 존폐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 자체도 존폐가 달려있겠죠. 그래서 감독이 가져야 될 그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을 해서 기획력이 있는데, 기획을 할 때 있어 당연히 감독은 좋아하는 소재를 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겠죠. 소위 표현하면 뭐 진정성과 열정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심사할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어필하는데 그건 답이 되지는 않는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이상적인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반했다는 표현이 맞았고, 이 사람이라면 뭔가를 걸 수 있겠다는 정도로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맞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비례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어필하려는 여러 방식들 중에서 최후의 방식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가? A4지로 30장 넘게 썼더라는 거죠. 편지 봉투에 안 들어갔어요. 서류 봉투에 넣어서 그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NO 이렇게 나왔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뭔가가 다 응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 그때는 더 어려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문장력이 좋구나.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길지? 근데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 편지를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그 보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나도 NO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부담스럽고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불타는 사랑 이것만을 전달을 한다는 것들이 일방적이란 거죠. 어떤 매체, 특히 영화란 것은 소통의 과정이거든요. 소통이란 것은 상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이 격한 감정들이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같이 전달돼야지만 이게 함께 소통이 되는 거지. 나의 격한 감정이 관객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이라는 걸 전제로 기획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나의 진정성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큰 실수로 했던 게 그 30페이지가 넘는 양. 이것들은 좋은 말도 한마디겠죠. 근데 30페이지 동안에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는 소설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장광설이란 거죠. 영화란 것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죠. 영화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진만 하더라도 이 사진을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보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술에 비해서 훨씬 규격화된 시간. 그 시간 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시간에 대한 밀도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확하게 또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비로소 그 시간의 밀도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을 한다는 점에 있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풍부하게 많이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제대로 전달돼서 관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을 하겠지만 감독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관객이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는데요. 끊임없는 소통이란 거죠. 야구도 볼 때 우리가 혼자 연습할 때는 타겟을 놔두고 그냥 던지긴 하겠지만 경기에 임할 때는 우리가 포수에게 정확하게 꽂아야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포수라는 관객을 두고 연습 게임이 아닌 실질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관객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소통을 해보면서 가야지만 조금 더 함께 소통력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획을 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기획이 말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 자료조사나 인접한 작품들을 좀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게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조금 삭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더닝크루그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그 보면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표현하면 밤에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밤에 열심히 그 편지를 썼을 때는 이 편지는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정말 잘 쓴 것 같아. 근데 아침이나 읽어보면 나 뜨거워서 읽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 알고 있을 때 또 처음 들었던 직감 같은 그런 감각들이 자기를 속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신이 처음에 이렇게 피크를 때렸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소재에 대해서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점점점 경감해서 절망의 계곡까지 간다라고 해요. 그 절망의 계곡까지 바닥을 친 뒤에 그래도 함의가 있으면 점점점 살아서 어떤 이야기적인 거나 어떤 석세스라는 게 가겠지만 절망의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숙성이 돼야지만 비로소 기획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하더라도 길 위에서는 최소한 10년 생각인 것 같아요. 옛날에 방송 일을 할 때도 하고 싶었던 소재이기도 했고 또 목숨 그 호스피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초반에 자료 조사를 하러 갔다가 야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할 자신이 없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추구가는 이야기를 누가 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까지 다 복합적이 돼서 실제 자료 조사차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그 사흘을 하고 난 뒤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고 그런데 내면에서 계속 신호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당위성 같은 게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 주변에서 가장 친한 친구부터 가족 이렇게 사고나 또는 일들로 암으로 떠나게 되면서 마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하게 됐는데 그 시간까지 시차가 6년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계속 곰삭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그 안에 내부자의 시선밖에 없던 감독이 밖으로 점점점 나오면서 대단히 객관적이고 외부자적 시선까지 갖춘 상태에서 그 소재에 들어갈 때 훨씬 더 영화적으로 좀 밀도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의 숙제처럼 보이는 아이템을 잡았고 이거는 다 될 것 같아. 앞뒤가 다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기획 자체가 조금 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시선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오랫동안 촬영하겠다고 하면 또 그 전에 오랫동안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